여러분, 오늘 이 수업에서는 현학적인 도리를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며 듣기에 무서운 의학 용어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회를 보십시오. 50, 60, 심지어 70이 된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물어보십시오. 돈이 없을까봐 두려운가요? 아닙니다. 평생 힘들게 일해서 관짤 돈 정도는 모으셨겠죠. 자식들이 효도하지 않을까봐 두려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복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제명대로 살다 편안히 죽지 못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고 여러분이 사는 동네를 보십시오. 어제 공원에서 인사하던 장 영감님이 오늘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중환자실에 들어가니 온몸에 관이 꽂혀 있습니다. 입에는 인공호흡기, 코에는 위관, 손에는 링거, 아래에는 소변줄까지 꽂혀 있습니다. 그 모습은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채 누워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며 생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서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당황하기 시작하고 기댈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좋은 병실과 수의약을 쓸 수 있다며 돈을 모으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희망을 걸며 병상에서 물 떠줄 사람을 기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일 큰 병원으로 달려가 흰 가운을 입은 의사를 살아있는 부처님처럼 모시며 그들이 장수를 보장해 줄 것이라 착각합니다. 검사지의 숫자가 정상이면 오래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속 시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잔혹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노년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한쪽 발은 저승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그 돈 뭉치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염라대왕을 돈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효자라고 해서 여러분 대신 아파줄 수 있습니까? 수술대 위에서 칼을 댈 때 아들이 대신 칼을 맞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서양 의사들은 감기 하나 제대로 못 고치고 알레르기 하나 뿌리 뽑지 못하는데 그들이 암을 고쳐주길 바라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노년에 정말 존엄하게 살고 편안하게 가려면 옛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병 없이 생을 마감하려면 오직 세 사람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이 세 사람을 제대로 찾고 지키면 살아있는 신선이 되지만 잘못 찾으면 신선도 구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여러분 몸속의 대장군 즉 양기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몸속의 따뜻한 양기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양기가 하늘의 태양과 같아서 제자리를 잃으면 수명을 다한다고 합니다. 몸속의 양기는 하늘의 태양입니다. 하늘의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과 추위만 남고 만물은 자라지 못하며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양기가 없으면 차가운 시체일 뿐입니다. 지금 밖에 의사들과 한의학을 모르는 돌팔이들은 매일 여러분에게 음기를 보충하라며 비타민 같은 영양제를 먹으라고 합니다. 또 비계는 먹지 말고 생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야 항산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먹을수록 손발은 차가워지고 안색은 검푸르게 변하며 체력은 떨어집니다. 밤에는 잠을 못 잡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몸속의 태양을 꺼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음산하고 차가운 환경입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물이 얼고 피가 돌지 못해 어혈이 막히게 됩니다. 오래 막히면 나쁜 것이 자라납니다. 이 차가운 환경을 바꾸지 않고 칼로 종양만 도려내는 것은 마치 집 구석에 곰팡이가 피었는데 벽지만 뜯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지붕에서 비가 새고 집안이 습하면 며칠 뒤 곰팡이는 다시 피어납니다. 저는 임상에서 이런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봐서 마음이 아픕니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휠체어를 탄 노신사가 가족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보니 얼굴색이 검었는데 건강하게 그을린 색이 아니라 수처럼 빛을 잃고 얼굴에 재를 뒤집어 쓴 듯했습니다. 이것은 신장에 물이 심장의 불을 극하는 것으로 죽을 병입니다. 그가 들어오자 가족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울면서 대형 병원에서 아버지가 간암 말기이고 췌장까지 전이되었다고 했다며 의사가 길어야 3개월 남았으니 장례 준비를 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몸이 너무 허약해 항암 치료도 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저는 울지 말고 눈물을 닦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두꺼운 검사 보고서를 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며 부검 보고서일 뿐입니다. 저는 산 사람만 봅니다. 저는 노신사 앞으로 가서 쪼그리고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뼈 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무릎까지 만져보니 전부 얼음장이었습니다. 저는 노신사에게 매일 밤 2시나 3시에 정확히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눈을 들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몇 년째 매일 그 시간에 깨서 눈만 뜨고 날이 밝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서양 의사들은 신경쇠약이라며 수면제를 주었지만 먹을수록 소용없고 사람만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또 배가 빵빵하고 위장에 큰 돌이 얹힌 것 같아 입맛이 전혀 없으며 대변은 형체 없이 설사만 하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섞여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노신사는 눈을 반짝이며 먹는 족족 그대로 나오고 소화가 안 되며 배가 딱딱해서 괴롭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서양 의학에서는 간암 말기이자 사형 선고이지만 우리 경방가의 눈에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거름증이며 한습이 비장을 괴롭히고 간의 양기가 허약해진 것입니다. 왜 서양 의학은 고치지 못할까요? 그들은 종양만 보면 칼로 도려내고 화학 독약으로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과만 보고 원인을 보지 않습니다. 원래 몸이 차갑고 양기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약한데 거기에 지극히 차가운 화학 독약을 붓는 것은 촛불에 얼음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불은 당연히 꺼지고 사람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신사의 문제는 종양이 아니라 몸이 너무 차가운 데 있었습니다. 간이 음기로 가득 차 양기가 들어가지 못하니 그곳에 피가 죽은 피가 되고 독소가 배출되지 않아 무언가 자라난 것입니다. 저는 항암제를 쓰지 않았습니다. 반지련이나 백화사설초 같은 청열해독 약은 먹을수록 사람이 늙고 빨리 죽게 만듭니다. 저는 사역탕 가감방에 대용량의 생부자를 썼습니다. 생부자는 아주 뜨겁고 독한 약이라 서양 의사들은 아코니틴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며 기겁을 하고 약전에도 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방가의 손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신약입니다. 저는 그 강력한 열기로 불처럼 몸속에 돌진해 빙산을 쪼개고 한기를 몰아내려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서양 약을 전부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은 독약이니 한 알도 먹지 말고 제 약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잠이 오며 입맛이 돌면 사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딱 2주가 지났을 때 아침 일찍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아들이 부축한 그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휠체어 없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임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약을 먹고 온몸에 열이 나더니 뱃속에 난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사를 하며 검은 점액질변을 쏟아냈는데 냄새가 지독해서 온 방이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쏟아내고 나니 배가 비고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으며 밥이 먹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침까지 꿈도 안 꾸고 푹 잔다고 했습니다. 제가 손발을 만져보니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기가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양기가 돌아오면 몸이라는 대장군이 스스로 종양과 쓰레기를 청소합니다. 칼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체의 치유 능력은 신이 설계한 것으로 어떤 정밀한 의료기기보다 수천 배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년에 의지해야 할 첫 번째 사람은 의사도 자식도 아닌 여러분 몸속의 양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 철칙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얼음물을 마시지 말고 날 것이나 차가운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생선에 아이스크림, 냉차 그리고 과일, 특히 성질이 찬 과일은 먹지 마십시오. 차가운 것을 한 입 먹으면 여러분의 몸은 엄청난 양기를 소모해야 합니다. 이것은 생명이라는 예금을 마구 쓰는 짓입니다. 둘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십시오. 밤 11시 전에는 반드시 자야 합니다. 그때는 담 경락이 활동하는 시간이며 양기가 숨어드는 시간입니다. 자지 않으면 양기가 저장되지 않아 다음 날 기운이 없습니다. 셋째, 마음을 밝게 가지십시오. 하루 종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은 폐를 상하게 하고 생각은 비장을 상하게 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기가 막혀서 양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 대장군을 잘 돌보면 방어 시스템이 강철벽이 되어 암, 중풍, 심장병이 감히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정기존내 사불가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두 번째 사람은 여러분과 주파수가 맞는 배우자입니다. 단지 결혼 증명서만 같이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싸우고 저주하며 서로 꼴 보기 싫어하고 집안에 원망이 가득하다면 그건 배우자가 아니라 원수이자 빚쟁이입니다. 제가 말하는 배우자는 여러분의 심신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한의학에서 심장은 신을 저장합니다. 심장은 단순히 피를 뿜는 기계가 아니라 군주의 장기이며 우리의 감정과 영혼을 관장합니다. 노년의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물리 법칙입니다. 하지만 왜 어떤 사람은 즐겁고 명쾌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고 불안하게 살까요? 그 차이는 정신이 편안한가에 있습니다. 요즘 노인들이 왜 치매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며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갈까요? 서양 의학은 뇌가 위축되고 도파민이 부족하며 혈관이 막혀서라고 합니다. 그들은 해부학 즉 시체의학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심신이 의지할 곳이 없어 심장의 불이 신장의 물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체에는 완벽한 수화순환이 있습니다. 심장의 불은 위에, 신장의 물은 아래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심장에 불이 내려와 물을 데우고 물이 올라가 불을 적셔주어야 사람이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으며 정서가 안정됩니다. 만약 정신이 흩어지고 고독하고 두려우면 심장의 불이 위에 떠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위는 뜨거워 죽겠는데 아래는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이것이 수화불교입니다. 두 환자의 예를 들어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 진료소에 있을 때 대만에서 온 아주 부유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비벌리힐스의 대저택에 살며 하인과 운전기사가 있었고 죽은 남편이 엄청난 돈을 남겼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동부의 엘리트였지만 바빠서 1년에 한 번 와서 밥만 먹고 갔습니다. 그녀는 불면증, 불안, 가슴 두근거림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미국 최고의 심장과 정신과를 다 다녔고 집 약장에는 항우울제, 수면제, 혈압약, 호르몬제까지 약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그 비싼 침대에 혼자 누워 빈집을 보며 작은 소리에도 놀라 떨며 미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혀를 보니 붉고 태가 없었는데 이는 심장의 음이 크게 허해져 진액이 마른 것입니다. 맥은 가늘고 힘이 없었으며 부정맥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심신이 약해지고 정신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녀는 뇌에 좋은 약을 먹어야 하는지 종교를 믿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약은 절반만 고칠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돈으로 간병인을 쓰겠다고 했지만 저는 간병인은 돈을 위한 고용관계라 차가운 것이며 따뜻한 마음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황제내경에서 말하는 형과 신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녀는 몸은 비단과 산의 진미로 잘 가꾸었지만 정신은 흩어지고 고독하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고독은 경락을 통해 장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에 불이 계속 떠서 정신을 태우니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다른 부부 환자가 있었습니다. 차이나타운에 살며 가난하게 채소를 파는 부부였습니다. 영감님은 재작년에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다리를 절고 말이 어눌했습니다. 보통 가정이라면, 특히 가난한 집이라면 요양원에서 썩거나 구박받아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범하고 투박하게 생긴 할머니는 매일 영감님을 휠체어에 태워 침을 맞으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글도 모르고 의학도 모르지만 가장 소박한 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있으면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침을 맞을 때 할머니는 계속 영감님의 손발을 주무르며 말을 걸었습니다. 달콤한 말이 아니라 젊은 시절 바람피운 이야기를 하며 죽일 놈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영감님은 화도 내지 않고 침을 흘리며 웃었고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계속 타박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병들고 가난했지만 눈빛에 빛이 있었고 안색이 붉었습니다. 영감님은 회복이 정말 빨랐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중풍 후유증은 되돌릴 수 없다고 하지만 제게서 3개월 치료를 받고 스스로 걷고 말도 또렷해졌습니다. 제 침술은 외부의 도움일 뿐이고 진짜 돈은 그의 마음속 삶에 대한 욕망과 할머니가 주는 안심시키는 힘이었습니다. 심장은 혈맥을 주관하므로 마음이 편하면 혈맥이 저절로 뚫립니다. 할머니의 욕설은 그에게 교향곡보다 듣기 좋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반드시 배우자를 아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마음을 편하게 해줄 친구나 형제자매를 찾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정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고독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많은 남자가 젊어서는 밖에서 술 마시고 놀며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지만 늙고 병들어 누우면 술친구와 애인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때 똥오줌 받아내고 잔소리라도 해주는 사람은 아내뿐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의지할 사람은 여러분과 주파수를 맞추고 심신의 안정을 지켜줄 반려자입니다. 이 기둥이 없으면 면역체계와 위장의 기운이 무너집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세 번째 사람은 경방을 제대로 아는 명의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 찾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는 명은 이름난 명이 아니라 발글명입니다. 지금 거리와 병원에는 명이라는 타이틀을 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박사, 교수, 주임, 의사 같은 직함이 명함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진료를 받으러 가면 그들은 세 가지 일만 합니다. 검사 오더 내기, 화학약 처방하기, 수술하라고 하기. 들어가면 고개도 안 들고 어디가 불편하냐 묻고는 두통이라 하면 CT 찍어라, 위가 아프다고 하면 위내시경 하라고 합니다. 배가 아프다고 하면 사진 찍어라, 배가 아프다고 하면 사진 찍어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독소가 안 빠지니 투석을 3번 하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죽는다고요. 할머니는 겁에 질려 울었습니다. 평생 주사도 무서워했는데 남은 평생을 기계에 의지해 살라니요. 그날부터 그녀는 죄수처럼 투석기에 묶였습니다. 한 달을 하니 살이 빠지고 얼굴이 푸르딩딩해지며 눈가가 판다처럼 부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갈수록 소변이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하루 서너 번 보던 소변이 한 달 뒤에는 몇 방울만 나왔습니다. 딸이 제 명성을 듣고 할머니를 데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투석을 그만하고 싶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기계가 흡혈귀처럼 영혼을 빨아먹는 것 같고 집에 가면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팔의 관도 무섭다고 했습니다.
맥을 보니 아주 가늘고 미약해서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신장의 양기가 급히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투석 전에 소변이 나오긴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양은 적어도 하루 몇 번은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장이 죽은 게 아니라 잠든 것이고 기능이 약해진 것뿐입니다. 서양 의사들은 수치만 보고 수치가 높으면 신장이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기계가 대신 일을 해주니 신장은 누가 대신해주네 내가 할 필요 없구나 하고 더 게으름을 피우게 됩니다. 결국 진짜로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불용설입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보고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그 관을 뽑고 투석을 중단하고 제 약을 먹는 도박을 해보시겠습니까? 할머니는 공포와 희망이 섞인 눈으로 딸을 보았고 딸은 끄덕였습니다. 저는 진무탕 가감방을 처방했습니다. 진무탕은 신장의 양기를 돋우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처방입니다. 거기에 심장을 강하게 하기 위해 대용량의 포부자를 더했습니다. 왜 신장을 치료하는데 심장을 강하게 할까요? 이것이 한의학의 비전입니다. 서양 의학은 신장은 비뇨기 심장은 순환기로 따로 보지만 틀렸습니다. 아주 큰 착각입니다. 한의학은 심신상교를 말합니다. 소변은 신장에서 만들어지지만 동력은 심장에 있습니다. 심장의 열이 대동맥을 타고 소장으로 가고 소장의 열이 신장으로 전해집니다. 신장에 물이 기화되어 깨끗한 물은 몸으로 돌아가고 더러운 물은 소변이 됩니다. 심장의 힘이 부족해 열이 내려가지 않으면 신장에 물이 기화되지 못하고 찬물로 쌓여 부종이 됩니다. 그래서 신장을 치료하려면 심장부터 강하게 해야 합니다. 할머니는 3일간 약을 먹고 4일째 새벽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오줌을 쌌어요. 간장 같은 색의 오줌을 한 바가지 쌌는데 몸이 가벼워지고 부기가 빠졌어요. 저는 계속 약을 먹으며 조절해 주었습니다. 반년 뒤 부종은 다 빠졌습니다. 서양 병원에서 검사하니 크레아티닌 수치는 정상까지 안 내려갔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잘 먹고 잘 자고 춤도 추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팔의 관은 진작 뺐습니다. 이분이 환자입니까? 서양 의학 기준으로는 비정상이지만 우리 한의학의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는 누구보다 건강합니다. 서양 의학은 검사지를 치료하지만 저는 사람을 치료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노년에 이런 경방을 알고 음양을 알며 과감하게 부자를 쓰고 기계를 멀리하라고 하는 명의를 만난다면 전생에 복을 쌓은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헤맬 때 길을 알려주고 서양 의학이 겁을 줄 때 안심시켜주며 몇 푼 안 되는 한약으로 천금 같은 목숨을 구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노년에 진짜 의지할 것은 은행 카드도 집에 안 오는 아들도 차가운 병원 건물도 아닙니다. 첫째, 자신의 양기입니다. 이것이 본전이며 없으면 파산입니다. 둘째, 심신을 지켜주는 배우자입니다. 이것은 피양한고이며 없으면 배가 뒤집힙니다. 셋째, 진짜 경방명의입니다. 이것은 구명튜브이며 위급할 때 지옥 문턱에서 끌어당겨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명의를 어디서 찾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돌팔이와 사기꾼이 너무 많다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게 영상을 찍고 책을 쓰는 것입니다. 남에게 비느니 자신에게 비는 게 낫습니다. 최고의 의사는 사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제가 가르쳐드리는 음양 한열표리를 배우면 스스로 병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누가 헛소리를 하고 누가 진짜 실력이 있는지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의사가 수박 먹고 화를 내리고 우유 먹고 칼슘 보충하라고 하면 도망치십시오. 오늘부터 집안의 비타민 칼슘제 혈압약을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그것들은 돈만 잃고 목숨을 해치는 것들입니다. 우유도 마시지 마십시오.
소가 먹는 거지 사람이 먹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 가서 생강 계피 대추 감초를 사서 부엌을 약방으로 만드십시오. 황제내경을 읽고 제 강의를 들으십시오. 우유 이야기를 더 하자면 광고에서 노인은 칼슘 때문에 우유를 마셔야 한다고 하는데 천하의 웃음거리입니다. 자연계를 보십시오. 젖을 뗀 후에도 젖을 먹는 동물이 있습니까? 멍청한 인간뿐입니다. 우유는 송아지가 빨리 자라고 발굽이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우유는 가장 음하고 차갑고 끈적한 것입니다. 마시면 비위가 소화하느라 고생합니다. 노인은 양기가 약한데 찬 우유를 부으면 비위가 얼어붙어 담음과 습기가 됩니다. 이 담습이 폐에 쌓이면 천식이 되고 혈관에 쌓이면 혈전이 되고 관절에 쌓이면 풍습과 통풍이 됩니다. 칼슘을 보충한다고요? 우유를 많이 마실수록 골다공증이 심해집니다. 우유는 산성이라 몸이 산염기 균형을 맞추려고 뼈에서 칼슘을 빼내 산을 중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꿰는 격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두유나 사골 국물을 마시고 햇볕을 쬐십시오. 태양이 양기입니다. 고혈압도 전 세계를 속인 거짓말입니다. 혈압이 160, 180 나오면 겁먹고 약을 먹어 120으로 낮추려 합니다. 혈압이 왜 오를까요? 늙어서 혈관이 굳고 쓰레기가 쌓여 피가 안 통하기 때문입니다. 뇌와 손발에 피가 필요한데 부족하니 심장이라는 군주가 압력을 높여 피를 쏘아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신체의 자기보호 반응 즉 보상작용입니다. 그런데 약으로 억지로 혈압을 낮추면 심장은 편하겠지만 피가 느리게 흐릅니다. 유속이 느려지면 황하의 물처럼 진흙이 가라앉아 막히게 됩니다. 뇌가 막히면 뇌졸중, 심장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옵니다. 응급실의 뇌졸중 노인들을 보십시오. 다들 장기간 혈압약을 먹고 혈압을 표준으로 관리하던 사람들입니다. 혈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 혈관이 막혔는지. 한기와 습기, 양기 부족 때문입니다. 양기를 덮이고 어혈을 없애고 심장을 튼튼하게 해서 쓰레기를 치우면 혈압은 저절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근본 치료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입니다. 이것도 해가 큽니다. 혈당 수치에 겁먹어 밥도 못 먹고 말라갑니다. 한의학에는 당뇨병이 없고 소갈이라고 합니다. 10년 된 당뇨 환자인 공장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슐린 맞고 약 먹는데 발가락이 까맣게 썩어 들어갔습니다. 서양 의사는 자르지 않으면 위로 번진다고 겁을 줬습니다. 제가 보니 무릎 아래가 얼음장이었습니다. 밥을 반 공기만 먹고 굶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을 치며 꾸짖었습니다. 쌀밥은 오곡의 으뜸으로 위장을 기르는데 그걸 안 먹으면 어떻게 사냐고요. 서양 의학은 당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천연자당이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몸의 진액과 에너지가 부족해 더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밥을 끊습니까? 발이 썩는 이유는 인슐린으로 혈액 속 당분을 억지로 세포와 지방에 밀어 넣어서 쓰레기가 되어 발바닥 혈관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슐린을 끊고 밥과 면, 특히 흑설탕과 사탕수수를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인공 설탕은 안 되지만 천연 설탕은 비위에 들어가 진액을 만듭니다. 백호가인 삼탕과 계지부자탕을 처방해 위장에 열을 식히고 진액을 보충하며 심장을 강하게 해 혈관을 뚫었습니다. 한 달 만에 까만 발가락은 떨어져 나갔지만 안에서 붉은 새살이 돋았습니다. 다리가 부드러워지고 걷는 게 빨라졌습니다. 혈당은 여전히 10이 넘었지만 힘이 나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쁜 수치를 원합니까? 다리를 원합니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기계와 데이터는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신을 차가운 기계의 실험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마와 손발을 만져보십시오. 이마가 시원하고 손발이 따뜻하면 나이가 80이고 혈압이 180, 혈당이 20이라도 아무 문제 없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마가 뜨겁고 손발이 차가우면
수치가 아무리 완벽해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이것이 한의학의 최고 기준인 음양의 균형입니다. 이제 제 미천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듣고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의 복입니다. 진리는 가장 단순한 생활 속의 차 한 잔과 밥 한 끼의 마음가짐 속에 있습니다. 밖에서 찾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 명의는 바로 여러분 몸속에 앉아 있습니다. 수업 마칩니다.